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반도 긴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는 10월 개최될 WCC 부산총회 장소는 변경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WCC 올라프 픽스 트베이트 총무는 이 같은 입장과 함께 한반도 긴장 국면의 중단을 촉구하며 육자회담 재개도 요청했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올라프 총무가 최근 한반도에서 확대되고 있는 긴장 상황의 중단을 촉구하고 남북한을 비롯한 관계국들의 즉각적인 대화 재개를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우리 시간으로 10일 발표했습니다. 올라프 총무는 한국에서의 WCC 총회 개최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열망하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바람에서 나온 것이라며 WCC는 부산 이외의 장소에서 WCC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라프 총무의 이번 서한은 지난 2월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적대 행위 중단과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던 공식 입장을 잇는 것으로 최근 급속도로 악화된 한반도 상황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또 한반도 내 전쟁 발발에 대한 염려가 해외에서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하게 총회 장소 변경이 언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올라프 총무는 이와 함께 육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는 견해도 나타냈습니다. 한반도의 지금 상황이 육자회담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라프 총무는 무엇보다 남북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전 세계 교회에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또 화해와 통일을 위해 북한 교회에 손을 내밀고 지난 60년간 WCC와 함께 동역해온 한국교회 형제자매들을 지지한다고도 전했습니다. 1948년 창립된 WCC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WCC는 유엔의 참전을 촉구하는 공식 문서를 채택해 참전 결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84년 일본 도잔소에서 남북교회가 처음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 것도 WCC였으며 당시 도잔소 선언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를 세웠던 이른바 88선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WCC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리는 WCC 부산 총회에서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문제를 집중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WCC는 총회에서 발표할 한반도 관련 선언문 초안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WCC에는 전 세계 140개국에서 349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예장 통합과 기감, 기장, 성공회가 가입돼 있습니다. 올라프 총무가 한반도 긴장 관계의 중단과 대화 재개를 촉구한 것은 세계교회가 한반도 문제를 주목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국들이 상호 위협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속히 기울이길 세계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한국교회도 한반도 평화를 회복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와 연합기관은 기도회를 개최하거나 평화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 9일 개성공단 내 노동자를 철수시키고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과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여러 위기 상황에도 이러한 경우는 없었으며 운영을 시작한 지 9년 4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거리 3,000km가 넘는 무수단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이동시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자국 내 외국 대사관에 직원 철수를 권고하고 남한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위협 강도가 세지고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한국교회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와 의회 선교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서울역 노숙인 450여 명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상 구국 기도회를 열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북한은 어서 속히 핵을 내려놓고 평화의 길로 나와 평화적인 통일의 기쁨과 번영을 누리는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단체 대표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언문에서 한반도 긴장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이 폐쇄되지 않도록 남북 정부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먼저 스스로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국교회 또한 분열과 갈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스도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훼손한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간절한 심정으로 구해야 합니다. 성시와 운동본부는 국내를 비롯해 해외 13개 국가에 소재한 조직을 총동원해 비상구급 금식 기도회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 모두가 하루 또는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는 운동입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개성공단 정상화와 한미 군사훈련 중지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교회협은 또 남북 정부가 즉시 대화를 추진해야 하며 평화, 화해 정책을 통해 군사적 갈등의 근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평화가 한반도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이러한 기도와 노력들이 한반도 평화의 초석으로 놓여지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쌍용자동차 범대위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쌍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촉구하는 1만 명 선언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계도 사태 해결을 위한 기도회를 매주 목요일 열 계획입니다. 대한문화 분향소 철거에 따라 대책회의를 가진 쌍용차 범대위 참여단체들은 분향소 사수를 위해 각계 대표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추모 시위와 규탄 집회를 11일부터 매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녁 집회에는 종교계와 단체들이 돌아가며 주관하기로 결정했으며 기독교계는 매주 목요일 저녁 기도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범국민 선언운동을 전개하며 사회 원로들의 대통령 면담 요구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9일과 26일, 30일, 5월 1일에는 대규모 집회도 열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8일 교회협과 목정평등, 노동자 생명 지키기 기독교 시국회의는 중구청의 분향소 강제 철거를 규탄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기독교계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성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올 상반기 수명 연장을 검토했던 정부의 방침이 수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실시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월성 1호기 안전점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IAEA의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올 상반기 수명 연장 결정은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안전성 평가가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됐고 수명 연장에 필요한 노화 관리 프로그램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보고서에 발전소 전체의 정전을 고려하지 않은 점, 기체 방사성 물질 대기 확산 모형이 주변 지형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점 등 13가지 지적사항을 기재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수원은 IAEA가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국제적인 우수 사례로 칭한 바 있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수명 연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로 서도작가 고암 김영두 선생이 서도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 수익금 전액은 일본 선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글과 한자, 일본어가 함께 쓰인 작품 속에서 작가의 자유분방함과 독특한 조형미가 느껴집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붓으로 정성 들여 쓴 잠언의 말씀은 90이 넘은 작가의 신앙과 외길 인생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은 글이 담고 있는 의미 이상의 가치를 지닌 한 글자 한 글자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고암 장로님 그 작품은 하나님이 주신 작품으로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암 장로님은 연세가 91세이신데도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로 삶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비춰지고
그래서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규장각 서도 작품 도록 보존 작가인 고암 김영두 선생이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14폭짜리 병풍과 글씨 회화까지 총망라한 100여 점의 작품이 미술관에 전시됐습니다. 그가 이번에 전시한 작품은 대부분 성경 구절을 한중일 3개 국어로 쓴 독창적인 작품입니다. 그가 성경 서도를 시작한 것은 지난 1984년 아내와 사별한 뒤부터입니다. 그는 아내의 병간호를 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 후 성경 구절과 기독교 신앙을 주제로 한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서체는 보잘것 없지만 그 작품의 내용을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좀 제 낯을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을까도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규장각 소장 도록에 실린 작품으로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큽니다. 규장각 서도 분야에는 안평대군, 한호 항석봉, 추사 김정희의 작품이 소장돼 있으며 현존하는 서도 작가로는 고암 김영두 선생의 도록이 유일하게 보존돼 있습니다. 고암 선생은 한중일 세 나라 서도를 모두 익힌 유일한 서도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전 문부 대신인 하토야마 구니오가 고암 선생의 일본 지역 후원 회장을 맡을 정도로 그의 작품은 일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문부성,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문교부 장관 이미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회장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일본에서는 유명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정녕 이분이 일본보다는 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더욱 특별한 것은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 전액을 일본 선교를 위해 헌금하겠다는 귀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본에 당신이 가셔서 지내시다가 일본 선교를 꼭 하셔야 되겠다라는 이런 귀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수익금 전액을 일본 선교에 쓰시는 그런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평생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간 고암 김영두 선생. 겸손한 신앙으로 완성된 그의 작품 속 한 글자 한 글자가 관객들에게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나경철입니다. 교회가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2년 이상 부동산을 이용했다면 이후 수익사업을 위해 용도 변경을 했더라도 취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의 찬양교회가 취등록세 등 3,9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비영리 사업자가 2년 이상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했다면 면제됐던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용도에 따른 사용기간을 묻지 않고 과세가 가능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찬양교회는 2007년 종교 활용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고 2010년부터 임대 수익을 내왔습니다. 이에 은평구청은 비과세 혜택을 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취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을 근거로 과세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사형 폐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 앰네스티가 지난해 21개 나라에서 최소 682명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후쿠시마 탈핵 활동가 카타오카 테루미 목사를 초청해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리스대책위원회와 전국 노숙인 복지시설협의회가 17일부터 18일까지 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연세대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변덕스런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 곳곳에는 비나 눈도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처럼 태풍급의 강한 돌풍도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점검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영남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이 0도, 대전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대구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1.5m까지 일겠고 남해에서는 2m, 동해상에서는 3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에는 기온이 올라 반짝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